서프라이즈! 이번엔 5억 년 전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특별한 테마로 안내해 드릴게요. 영월 여행에서 필수 코스로 손꼽히는 곳이 영월 자연의 신비를 고스란히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동굴.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동굴도 배우고 가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본격적인 동굴 탐사 전에 꼭 들려야 할 코스, 동굴 생태를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생태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특별한 추억 쌓기의 제격인 것이죠. 여러분, 세계 지질학에서 영월 동굴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아시나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우리 선생님 모셔봤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 동굴 생태관은 우리나라 동굴에 대해서 최초로 동굴에 대해서 알려주는 최초의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희 영월 동굴 생태관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여러 곳에서 동굴 생태로 해서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이제 박물관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 영월 동굴 생태관의 최고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하면 최초로 동굴에 대해서 알려주는 박물관이다. 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월 동굴 생태관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네. 동굴 하면 기대하는 박쥐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영월 동굴 생태관은 지금 말씀하셨던 박쥐는 물론이고 박쥐를 비롯해서 이제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동굴 생물들, 박쥐 외에도 뭐 김띠 노력이라든가 다묵 물결 나방이라든가 또 갈로아 벌레 이제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동굴에 사는 생물들이. 그거 이외에도 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알려주는 박물관이고요. 또 동굴 속에 이제 동굴을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종유석, 석순, 석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전시관 구경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죠. 케이빙 스포츠. 동굴 탐험은 극강의 짜릿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로 손꼽히는데요. 지구상의 그 어떤 동굴은 등산 기술과 수중 탐험 기술을 고루 갖춰야 도전할 수 있다는 것도 있다죠. 여전히 탐험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동굴 탐험. 그 깊은 속내까지 직접 들여다볼 순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동굴의 세계를 상세히 소개시켜주는 생태관이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보이시는 지금 이 전시물은 저희가 뭐니 해도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는 동굴이 이제 위험한 곳이다 보니까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하게 이제 저희가 장비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동굴에 들어갈 때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그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착용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제 그거를 여기 보면 이제 멋진 이제 아저씨들이 있는데 동굴 탐험가 아저씨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저희가 착용한 모습 못 보여주니까 어떻게 착용을 했는지 이제 요거를 탐험 장비를 이제 착용한 모습을 저희가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동굴 생태관 하면 저희 이 모습이 가장 이렇게 일본에 노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박물관을 상징하는 전시물이고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각 분야 동굴 전문가들의 자료를 모아놓은 생태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이어지는데요. 동굴 탐험에 대한 이야기부터 박쥐, 동굴 생물, 그리고 동굴 생성에 이르는 1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터치 스크린, 슬라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굴 속 세상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시물이 눈길을 끄는데요. 선생님, 또 동굴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석주, 석순이잖아요. 네네. 여기 좀 그렇게 비슷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여기 동굴에 가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비록 직접 매달려 있는 걸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따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거 저희가 직접 딴 건 아니에요. 교육 자료로 쓰려고 갖다 놓은 거니까. 여기 지금 처음 보시는 건 종유석이라고 해요. 근데 종유석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동굴 생성물 중에서 이제 종유석이나 석순, 석주 이런 것들을 동굴 생성물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종유석이에요. 근데 그 종유석은 우리가 겨울 하면 뭐가 떠올라요? 눈도 떠오르지만 지붕에 매달려 있는 고드름. 네, 그렇죠. 고드름 떠오르죠. 그 고드름하고 닮은 게 이 종유석이에요. 그래 동굴에 그죠? 그래 동굴 속에 가면 천장을 올려다보면 고드름같이 생겼다? 그럼 걔는 종유석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유석은 이해하기 좋은데 옆에 있는 석순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석순은 위에 천장에서 떨어진 종유석에 위에서 떨어진 그 물이 종유석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 물이 땅에 뚝 떨어져서 얘가 점점 이렇게 자라게 돼요. 퇴적이 되는 거죠. 자란다고 표현을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 알고 있는데 그냥 퇴적이 돼서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퇴적이 돼서 쌓인 게 이제 마치 지금 이제 요즘 봄이잖아요. 봄에 우리가 생겨나는 순처럼 돋아난다, 이렇게 순처럼 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석순이라고 얘기해요. 예. 종유석으로부터 네. 쌓이는 게 석순이고요. 예, 물방울이 떨어져서 쌓이는 게. 그럼 석주는 무엇인가요? 석주는 둘이 만난 거예요. 예. 위에서 만들어지는 종유석과 위에서 석순이 자라면서 올라가서 만나게 돼요. 예. 근데 이 만나기가 쉽지 않죠. 예. 견우와 증여의 오작교처럼. 예.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 종유석하고 석순이 만나서 석주가 돼요. 이제 돌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만큼 오랜 세월이 쌓여야지만 예. 위에서 떨어지는 이 종유석과 이 밑에서 쌓이는 석순이 만나서 석주가 그렇죠. 되는 예. 굉장히 오래된 동굴에서나 볼 수 있는 게 바로 석주겠네요. 예, 석주는 진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러면요, 선생님. 네. 이곳 네. 오늘 저희가 가는 동굴에서는 석주를 볼 수가 있나요? 네, 석주를 볼 수 있어요. 오, 기쁜 소식이네요. 여러분 따라오시죠. 예. 동굴은 생선 원리에 따라 흔히 용암동굴과 석회동굴로 나뉘는데요. 영월의 동굴은 대표적인 석회동굴.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지화수와 빗물과 만나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빚어진 자연의 작품이죠. 영월의 석회동굴은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성장해 4개의 호수와 3개의 폭포, 그리고 종유석과 석순, 석주가 조화를 이루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선생님, 네. 나이테를 자르면요. 네. 그 무늬를 통해서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석순도 보면은 저 무늬를 통해서 동굴의 나이를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동굴에 나무를 잘라서 그 단면을 보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석순을 잘라보면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석순의 나이를 알 수 있으려고 나이를 저희가 알아보려면 마치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처럼 생긴 이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의 나이테는 1년에 딱 한 테두리가 만들어지지만 그러면 석순의 나이는 어떻게 1년을 가늠할까?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예. 근데 석순이 자라는 걸 보면 굉장히 빨리 자라는 거는 1년에 2.5cm 정도 자란다고 해요. 근데 거의 대다수 석순들은 어떻게 몇 cm 정도 자라냐면 100년에 1cm나 2cm를 자란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테를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동굴의 나이를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한 테두리에 거의 한 1cm나 2cm 정도 자랐다 라고 하면 얘가 100년이 지났구나. 한 4cm 정도 자랐네? 6cm 정도 자랐네? 한 600년의 나이가 지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서 정확하게 나무의 나이테처럼 1년에 한 테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는 저희가 알 수 없군요. 대략 이제 100년을 기준으로 한 1cm, 2cm가 자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년의 나이가 지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석순은 대략 어느 정도 된 동굴에서 나온 석순인지 알 수 있나요, 선생님?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지. 솔직해요.
365일 내내 16두를 유지한다는 영월의 동굴은 박쥐와 흰새우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삶의 터전이기도 한데요. 생태관에서 지구 깊숙한 곳의 신비로운 생태계를 알아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여정입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동굴 온다고 해가지고 박쥐 네. 볼 게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 예. 여기서 혹시 어떤 종류들의 박쥐를 볼 수 있을까요? 저희 고시골에 살고 있는 박쥐는 대략 이제 4종류의 박쥐가 있습니다. 그 박쥐가 관박쥐, 이제 광코박쥐, 또 그 황금박쥐라 부르는 박쥐가 있고요. 그리고 물입수염 박쥐라고 그 수염이 난 박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박쥐들이 총 4종류가 사는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박쥐가 한반도에 사는 박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붉은 박쥐, 우리가 황금박쥐라고 얘기하는 박쥐는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 가서 봐도 그냥 이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보기에도 동굴 속에 가도 보기가 힘들어요. 얘가 꼭꼭 숨었어요. 그래서 동굴 따뜻한 곳을 좋아해서 동굴 저 안쪽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경하기 힘들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관박쥐. 관박쥐가 이제 모기 활동을 하러 밤에, 지금은 낮에는 잠자는 시간이고 밤에는 이제 먹이 활동으로 나와요. 한 어스름할 때 이제 그 해질 무렵이면. 그래서 관박쥐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솝우화를 통해 양다리의 대표주자 이미지를 갖게 된 억울한 동물 또는 흡혈하는 무서운 동물. 하지만 동양에선 다신의 상징이자 복을 불러오는 상서로운 동물이 바로 박쥐인데요. 생태관에는 동물 생물 중 가장 잘 알려진 박쥐에 대한 전시 코너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 박쥐 뼈 지금 처음 봐요. 진짜 깜짝 그래요? 놀랐어요. 이거 진짜 살아있는 박쥐 뼈 맞죠? 맞아요. 지금 이 박쥐는 저희가 그 쫙 펼쳐진 날개만 보잖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도대체 박쥐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박쥐뼈가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선뼈는 생선을 먹느라 많이 먹어봤어도 박쥐는 볼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박쥐뼈가 궁금해할 것 같아 저희가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박쥐뼈는 우리가 박쥐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1년에 새끼를 한 마리씩 낳고 또 저게 젖으로 수유를 하면서 새끼를 키워요. 그래서 얘가 날아다니는 비행을 하는 포유류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마치 우리가 엑스레이 찍어놓은 것처럼 그 박쥐뼈도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한번 그것도 해드려요. 자, 여기 박쥐뼈를 보시면 한번 와볼까요? 네. 자, 우리 날개나 이런 건 다 우리가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보면 쫙 펼쳐진 거 있죠. 네. 자, 우리 손가락 5개를 펼쳐놓은 것처럼 박쥐가 이렇게 쫙 펴놓여 있는 상태에 지금. 근데 요게 꼬부라진 게 엄지손가락, 첫째 손가락. 요것만 이게 꼬부라져 있고 나머지가 길게 늘어졌어요. 나머지 손가락이. 그래서 요게 비막이라는 그 막이 있어요. 그 막이 박쥐의 우리가 날개로 우리가 보여져 있는 상징되는 거. 그걸 이제 비막이라 하는데 이 비막이 박쥐의 발목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박쥐 이제 날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면 박쥐가 지금 날개를 편 모습이에요. 박쥐를 이미지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곳 생태관에서 박쥐의 새로운 면면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한데요. 아울러 직접 동굴을 탐험하는 루트도 마련돼 있고 행운이 따른다면 살아있는 박쥐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동굴의 신비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월의 생태관입니다. 선생님, 여기 수많은 박쥐 표본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우리나라 박쥐를 좀 보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저희가 전시해 놓은 거는 우리나라 박쥐, 이제 외국 박쥐도 많은데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게 좋다고.
그죠? 예, 우리나라 박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박쥐는 저희가 집박쥐라고 하는 애예요. 근데 뭐 동굴에 살고 있는 관박쥐나 또 관박쥐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박쥐가 있는데 우리나라 박쥐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집박쥐라는 애인데 얘는 흔히 우리 그 오래된 건물, 예, 동굴이 아닌 다른 장소에도 볼 수 있는 박쥐예요. 그 저기 얘네가 쉽게 발견되는 곳은 이제 오래된 건물에 보여져요. 그래서 얘가 이따가 나중에 저녁 때쯤 되면 저기 이렇게 집 안으로 이렇게 배회를 하죠. 먹이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얘 이름은 이제 집박쥐라는 애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저게 박쥐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동굴 아닌 장소에서 박쥐를 발견했다? 그러면 아 얘는 집박쥐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박쥐가 날개 펼친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상당히 귀여운데요. 근데 오래된 건물에서도 나온다는 건 조금 귀엽지 않네요. 피디님 집 혹시 괜찮으신지 네, 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확인 필수입니다. 네.